안녕하세요. 주돌입니다. 11월 2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요, 12시 12분. 그리고 밖에 날씨는요, 맑은데 춥네요. 그제 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저희도 그래가지고 조금 바빴습니다. 어, 저는 지금 재택근무 중인데도 눈 오는 날, 다들 눈 오면 재택근무 시키는데 회사를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가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 나가가지고 회사 일도 좀 보고 정리도 하고 그리고 긴급한 사항들 대처도 하고 좀 바빴어요. 음, 오늘 어저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죠. 25bp. 인하하고 나서 어제 좀 이상했어요. 왜 금리 인하했을까? 사실 뭐 한국은행에서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그동안에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내릴 이유가 없거든요. 내릴 수가 없어요. 금리 인하, 뭐 인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 금리 인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신경 안 썼거든요. 그냥 동결하겠거니 다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했고 어저께 이거 이상하더라고요. 25bp 딱 인하하고 나서 그러면 금리 인하했다 그러면 증시가 막바로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팔았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주돈 포지션이 변화가 됐는데 방송을 못했어요. 어제도 포지션이 변화가 됐는데 제가 26일 날 다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그리고 26일 날 코스닥을 샀어요. 코스닥 고버스를 매집을 들어갔고 이번에 고버스 들어가면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인지 고버스라든지 레버리지도 좀 힘들 것 같다. 고버스 들어가면 좀 세게 들어갈 거다. 비중 제대로 실어서 들어갈 거다. 그래가지고 코스닥은 26일 날 고버스 비중을 제대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갔고 27일 날도 코스피하고 코스닥 고버스 비중 실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비중 실었습니다. 가지고 코스닥은 거진 고버스 100%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는 대략 한 지금 보니까 한 50%, 50%, 한 6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50% 정도 비중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고버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오늘이 29일이고요. 29일. 그죠? 그래가지고 어제 그 한국은행에서 25bp 금리 인하하고 나서 뭐 이유가 떻게 됐든 어제 저녁에 이제 방송을 못 하고 이제 그 어제 어 그 저녁에 밤에 어제 저녁이죠. 밤에 나오는 유튜브들을 보니까 걱정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하고 좀 비슷하게 걱정하는 얼마나 우리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금리를 기습적으로 인하를 했을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디 갔죠? 이거예요. 제가 어저께 곰곰이 생각했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하락을 했는데 경제 성장률이 이제부터는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된다. 물가가 하락 안정된다. 물가가 하락 안정된다? 이게 희한하잖아요. 경제 성장이 안 되는데 물가가 하락 안정된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야? 침체라는 거 아니에요?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죠? 물가가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나라 환율로 봐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가가 하락 안정된다? 그리고 지금 대출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주담대라든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대출 때문에 심각한데 대출 조이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들은 예대 마진을 최고로 가지고 있어요. 뭐 보통 한 2% 3%까지 예대 마진을 때려 박더라고요. 이거 그냥 은행들 돈 벌라고 하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조이고 있는데 금리 인하한다? 인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어제 외국인들 움직임이에요. 음. 어제도 4천억 팔아댔고. 그죠? 뭐 삼성전자 팔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 팔아댔어요. 그러면서 어저께는 주가가 그냥 정체돼 있었는데 어제는 정체돼 있으면 안 되는 주가였어요. 분명히 팍 하고 떴어야 되거든요. 그 한 뭐 절대적이지 않지만 그 한 1% 이상, 2% 가까이 그냥 그 지수상으로 그죠? 1% 이상은 상승을 했어요. 레버리지 기준으로 2% 이상을 상승을 해야지 이게 금리 인하 효과가 이제부터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현상이 하나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죠? 야, 이상하다, 쎄하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쇼패팅하고, 그죠? 하방으로. 다음 주,
다 다음 주죠? 다음 주인가요? 선물 옵션 만기가 이제 또 오는데, 그죠? 1일, 15일, 14일 날. 이거 11월이구나. 아니구나. 어, 12월. 그죠? 12월. 그죠? 12일 날. 12월 12일 날. 그러니까 2주 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9일만 지나면 바로 선물 옵션 만기거든요. 외국 애들 하방 배팅 엄청 해놨습니다, 지금. 지금 개미들 작살내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눈으로 제가 선물 옵션에 대해서 문의한 제가 느낄 정도면 지금 작업을 많이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희한하게 채권, 그죠? 외국인들의 채권 매수가 굉장히 일어나더라고요. 어제. 그제였죠, 그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또 이거 정보가 센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저께 외국인들 그 돈 흐름이 채권 쪽으로 훅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조금 그냥 평상시 같았으면 저도 인지를 못 하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알았거든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그 외국인들은 채권을 현물로 사는 게 아니라 선물 쪽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게 돈이 막 들어간다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지? 왜 그러지? 했더니 어제 한국은행에서 25bp 금리 인하를 해버렸네요. 하여튼 뭐 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진짜 이거 좀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뭐 사고 팔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가 오르고 떨어지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심각하다. 롯데가 또 위기에 몰렸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야 이거 만약 롯데가 망가지게 되면 이 시스템 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적 위기가 와가지고 은행이 흔들린다, 그죠? 저기 뭐 롯데가 작살난다 그러면 은행도 심각한 타격을 받겠죠. 은행의 어떠한 은행은 신용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신용에 어떠한 그 브레이킹이 잡힌다라고 하면 이 큰일 납니다. 이거 좀 지금 심각해졌다. 그게 근데 우리는 주돈이 항상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뉴스 따라가지 말자. 미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뭐 PCI CPI 뭐 이런 거 발표해도 그 신경 쓰지 말자. 미국은 그냥 우상향이니까 내버려둬라.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뉴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 미국도 신경 쓰지 말고 뉴스 신경. 그냥 돈의 흐름.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와서 베이스를 깔아줄지. 이것만 신경을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면 뭐 고퍼 쓰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냥 뭐 뉴스도 필요 없고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차트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제가 이제 26일 날 방송에서도 그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예. 그죠. 추세 상단 저항선에 맞았고, 그죠? 여기서 맞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강력한 마지노선, 그죠? 전저. 강력한 마지노선인데, 요게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죠?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서. 무너져가지고, 얘 이제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게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죠? 여기는 코스피니까.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을 봐야죠. 200은 확실하게 그게 나오죠. 코스피 200. 상위 200개 그룹은 더 확실해지죠. 삼성전자가 버팅이다 그래도 그죠? 그냥 무너져 버렸죠 여기서 하방으로. 그러니까 이거 곧버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선물까지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죠? 레버리지는 선물까지 합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얘는 뭐 더 많이 빠져버리잖아요. 이거 어디 갔죠? 얘는 이렇게 놨구나 이거를. 그죠? 추세 이렇게 하단. 그죠? 이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놨구나. 눕어져가지고 그죠? 여기 이게 무너지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강력한 마지노선 밑에 그냥 곧버스 들어가시면 되고 그죠? 위에 레버리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야 된다. 뉴스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자. 이래가지고 그냥 저는 곧버스 샀고요. 그리고 심각한 게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 굉장히 심각해졌다. 그죠? 하방 지지선. 그나마 코스피 150이 지키는 저항선인데 그 저항선 뭐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밑에서 이거 하단 놀고 있길래 샀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힘도 없고 2차 전지 죽었고 뭐 바이오 지금 죽었고 그죠? 바이오 쪽에서 좀 힘이 나나 2차 전지 쪽에서 힘이 나나 뭐 반도체에서 힘이 나나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코스닥은 떨어질 때 흘러내려요. 그냥 흘러내요. 이유 없이 막 흘러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지선 하단에 봤는데 이 하단이 아니라 이렇게 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밑에까지
밑에까지. 그죠? 이렇게 좀 보면 이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음. 그리고 150. 얘는 지금 며칠까지 나온 겁니까? 27일까지. 잘 안 나와요, 지금. 27일까지 나오는데 얘가 150만 이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너졌겠죠, 이 밑으로. 그죠? 그다음에 레버리지. 레버리지 얘도 선물 합성이니까. 그죠? 선물 합성이니까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고. 그래서 곧버스. 이 밑에서는 곧버스, 위에서는 레버리지. 쉽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이제 그 어떠한 차트보다는 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미국이 막 금리 인하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을 때 그때 CPI 발표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 CPI 발표 나면 뭐 미국에서 뭐 마상 그냥 뻥뻥뻥 뜨고 막 그럴 적 있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뉴스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다음에 파월이라든지 바이든이라든지 어떠한 그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죠? 어떠한 행동, 응?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저도 투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볼 거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요 아무런 뭐 공백이에요 공백.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주요 인사들이 장관직이라든지 다 들어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지금 뭐 트위터 날리고 멘트 날리고 하나 없습니다. 어, 지금 뭐 트럼프 말대로라면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작살날 것 같고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작살날 것 같고 그죠? 그럴 것 같은데 설상 또 대통령이 되면요 그렇게 못해요. 법이라는 게 미국 그 국가 운영이라는 게 정부 운영이라는 게 그렇게 뭐 강력한 힘을 쓸 수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한 번에 변화가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내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그 변화가 급작스럽게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힘들 거라. 그거는 누구나 예측해요. 그죠? 관세 장벽을 쳐버리면 다들 우리나라는 50%가 넘는 그 기업들이 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돌의 흐름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미국, 그죠? 저는 뭐 미국 걱정 안 합니다. 미국은 계속 레버리지. 이거 뭐 계속이요, 계속. 좀 빠져? 빠지면 땡큐지. 그죠? 빠지면 땡큐. 빠지면 살 공간 주는 거고. 강력한 마지노선. 요거 무너지면 뉴스 들을 필요 없어요. 요거는 여기 레버리지 여기 곧버스 그죠? 레버리지 곧버스 뭐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아주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환율은 위에서 지금 외환당국이 찍어 누르니까 1,400원 위로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달러 지수를 보자 그랬더니 달러 지수가 조금 움직여요. 그죠? 이렇게 움직여요. 107까지 갔다가 108까지 갔었네요. 106 미만으로 105.9까지 빠졌네요. 그래서 106 미만으로 가지고 달러 지수가 이렇게 쏙 내려오면 환율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환율이 안정화돼야 돼요. 환율이 조금 떨어져야 되는데 저도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우리 회사 그 환율 그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것도 그쪽 담당이 아니라서 들은 얘기인데 1,300원, 1,280원까지 이제 그 세팅을 해놨대요. 1,28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적자입니다. 무조건 적자. 그래가지고 1,350원까지 지금은 괜찮다. 근데 물량이 줄으면 또 이게 문제죠. 환율은 높고 뭐 수출을 많이 하지만 물량이 줄어버리면 근데 지금 물량에 대해서 확답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막 미국도 가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 법인장 만나고 막 이렇게 뭐 회의들을 하고 있어요. 바쁘게 회의들을 하고 있는데 물량을 계획을 잡긴 잡았어요. 잡긴 잡았는데 올해보다는 내년 물량이 훨씬 줄고 한 15% 정도 줄었어요. 전체 물량이.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1,350원. 그 위쪽으로는 지금하고 같다. 1,35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이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구나. 그러니까 1,280원 나면 난리 나는구나. 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뭐 하겠죠. 그래서 뭐 환해지라든지 뭐 이런 거 하겠죠. 그죠? 부서 사람들이.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여튼 회사가 어렵다. 이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물건이 많이 안 팔려요. 관세가 매겨지면.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관세 장벽은요. 딱 하나예요. 야, 니들 우리나라에 미국에다 물건 팔지 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물건 파는데 야 너네들 그 물건 너무 많이 파니까 내가 관세 5% 올릴게 10% 올릴게 이게 아니에요. 야 전기차 팔지 마. 자동차 갖다 팔지 마. 2차 전지 갖다 팔지 마. 니네들 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갖다 팔지 마. 대신에
우리나라에다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져서 파. 그건 관세도 없어. 얼마나 좋아. 이게 이제 트럼프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아주 전략적인 거. 반도체, 전기차,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자국에서 생산을 하게끔 만들어야겠다. TSMC도 가져오고 하이닉스도 가져오고 조선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다 미국에서 만들어야겠다. 그 이외에 무슨 뭐 생필품이라든지 뭐 휴지 쪼가리 무슨 뭐 라면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책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거는 너네들 절대 들어오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세게 매길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에다 직접 공장을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신경 안 써요. 뭐 달러 지수. 근데 이게 환율이 떨어져야지 우리 또 이제 그 서민 경제가 좀 돌아가고 물가가 좀 지금 물가 빠지면 안 되는데 그죠? 환율 떨어지고 물가가 더 빠지면 뭐 그죠? 소비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솔직히 뭐 너무 그 구조가 기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또 어저께는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 망한다고 인구수가 3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니네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걱정해 주는 거는 고마운데 좀 좋은 쪽으로 걱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쁜 쪽으로만 걱정해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원자재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은 가격 31분선에서 그죠? 유가 그죠? 뭐 맨날 그 전쟁 얘기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유가 안 움직이잖아요. 이런 게 움직이면 전쟁이 났다, 뭐가 됐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뭐 폭 떴다 그러면 중국이 뭐 경제 성장이 활발하게 인다. 중국 경제 성장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호들갑 떨고 중국 주식 사야 된다고 난리였잖아요. 뭐 외국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해가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중국을 못 믿는 거예요. 그죠? 일본도 그냥 횡보 일본 그냥 아주 그냥 야, 이 죽음의 라인이네 죽음의 라인. 어떻게 이렇게 횡보를 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버스를 샀는데 저도 이제 전략을 바꿔야지. 이번에 그 고버스를 일단은 사놓고 고버스 정리할 때는 다음에 투자할 때는 레버리지가 아니라 그냥 일반 한 배수짜리 들어갈 거예요. 그죠? 코덱스 200이라든지 코덱스 인버스 한 배짜리.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횡보할 수가 있거든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등락폭이 커버리면 괜찮은데 외부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또 우리 개미들이 다 미국하고 코인 쪽으로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는요. 이거 뭐 등락폭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상승하고 하락하더라도 천천히 하락하고 그 시간적 개념으로 레버리지 사면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인덱스 펀드 쪽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코덱스 200하고 코덱스 인버스 그 두 개를 가지고 투자를 할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동일하고요. 나스닥은 뭐 그냥 레버리지죠. 그냥 레버리지예요. 저거 무너지면 그때 가서 고민해보고. 미국은 일단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오고 나서 그러니까 내년 장을 보는 거지. 솔직히 올해 장 보는 거는 좀 그렇죠. 올해는 좀 물량을 모았다가 한 번에 털더라도 내년 장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다 그렇다. 그래가지고그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켰고요. 방송한 시간이 지금 18분 정도 됐네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뉴스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 뉴스들이 진위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와서 무기 달라고, 야,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북한이 거기 저희 갔다 그래가지고,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도 살상용 무기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또 방송 듣고 와가지고, 우크라이나 난리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따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상황으로 예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한 건데 아주 그냥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제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는 무조건 없애버려요. 그죠? 전쟁을 종식을 시킬 겁니다. 저게 미국 경제에 하등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종식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란에 집중할 거예요. 이란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한테 무기를 줄 겁니다. 어떤 무기냐? 벙커버스터. 지하 막 60m, 1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터트리는 거. 이거를 이란에 있는 전략, 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방공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벙커들. 이런 데다 동시다발적으로 뻥 터트리게. 미국이 참전하는 거예요. 이란의 명분을 빌려가지고 미국이 무기 갖다가 미국 비행기 가지고 미국 무기 가지고 때려 박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 거 다 쓰지만.
그래서 이란을 작살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 얼마 전에 막 난리 났었잖아요. 뭐 미사일 쏘고 막 그죠? 그거 다 작업한 겁니다. 그런 야로가 있다. 있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뭐 무기 사러 왔다 그러는데 뭐 무기도 사러 왔습니다. 달라고 그지처럼 달라고 그랬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전쟁은 없을 거다. 지금 심각한 거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올해도 인하하고 다음번에도 내년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버려가지고 우리 경제는 심각한 사정에 빠졌다. 이게 근데 정부하고 이 어떠한 합을 맞추지 않으면요 금리를 못 내렸을 거예요. 정부하고 합의. 그래가지고 부동산은 작살났다.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는 돈을 무조건 막아야 되거든요. 그죠?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는 돈을 무조건 막고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 거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금리가 만약에 저기 돈이 안 들어간다. 이걸 강력한 대출 규제를 했다 그러면요. 은행들 여기 예대 마진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높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대 마진 떨어뜨려야죠. 그래야지 소상공인들한테 저리 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출 금리가 대략 한 6%예요, 6%. 6%인데 3.3%가 3.3%가 제가 이 마이너스 통장을 항상 유지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돈을 살짝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거진 뭐 한 달에 한 번씩 찍혀요. 3.3%가 이자고 2, 2.9%인가 2.8%가 예대 마진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그죠? 지금 같은 생각에는 저기 뭐야 옛날에 뭐 황제세 매기듯이 딱 두 겹 해가지고 한 0.9%만 먹으라 그래야죠. 그러면 요거 하면 뭐 한 4.5%잖아요. 그죠? 6%가 4.5%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두려워하는 건 그거죠. 왜 예대 마진까지 끌어올리면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어쩔 수 없지. 돈이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하고 이창용 총재하고 정부 관계자하고 합을 맞췄을 거예요. 합을 맞춰가지고 부동산 쪽은 규제를 더 세게 해가지고 돈이 안 흘러 들어가지 않게. 그래가지고 이 돈이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그죠? 자영업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기업 쪽으로 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인하하고 다음에도 인하한다.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뭐 부동산 얘기하면 반발이 엄청 심하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썰이에요, 썰. 제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썰. 그렇지 않으면 금리 인하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금리 인하 안 하고 예대 마진 철폐, 예대 마진 규제만 들어가도 벌써 금리 인하 한 효과가 0.25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효과가 나오는 건데 그것마저 못하게 될 상황인데 금리부터 인하를 했다? 글쎄요. 경제 안정도 있겠지만 뭐 어떠한 큰 돈, 채권 시장이라든지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여튼 앞뒤가 안 맞는다. 지금 금리 인하가 앞뒤가 안 맞는다. 외국인들 패턴, 외국인들 돈의 흐름이 안 맞는다. 우리나라 힘들다. 그죠? 저거는 언제 저게 반전이 돼가지고 증시가 반전해서 다시 상승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돼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더 똑똑합니다. 제가 똑똑할까요? 여의도에서 증권업 하는 사람들이 똑똑할 거예요. 이 주식을 보면 여의도에서 증권업 하는 사람들이 똑똑해요. 여의도에서 증권업 하는 사람들이 똑똑할까요? 저 월가 관계자들이 똑똑할까요? 월가 관계자들이 더 똑똑합니다. 더 정보도 많고, 돈의 힘도 더 있고, 돈의 양도 더 많이 있고, 그죠? 말빨도 더 세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도는 현재 고퍼스. 잠깐만 이거 고퍼스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 나스닥 레버리 사가지고 썸네일을 레버리지로 했는데 고퍼스라고 표기를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고퍼스 표기를 하고 나스닥은 이제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라 장 쪽으로 해가지고 썸네일 표기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냥 썸네일이 레버리지로 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고 날씨가 엄청 좋네요. 오늘은 이따 또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새벽 3시가 아니라 오후 3시에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글쎄요. 오늘은 좀 추워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다는데 추워도 좀 산책을 가볼까 합니다.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운전할 때도 좀 여유롭게, 주식할 때도 여유롭게 천천히 이렇게 운전, 주식, 핸들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끄러워요. 밖에 길만 미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도 미끄럽습니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